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주유소 2부는요. 우리 위원님들의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종목명은 여기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아래에 보이는 노란 톡에 들어오셔야만 어떤 종목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미리미리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더욱더 재미있게 방송 시청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바로 이어지는 주유소 3부에서는요.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미리 접수를 받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을 밤잠 없이 괴롭히는 그 종목 바로 고민 해결을 생방송에서 해볼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유소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함께 하시는 저희 월요일 위원님들 만나봐야겠죠? 이주연 전문가님과 이정수 위원님 다시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좀 더 1부에 이어서 힘차게 해달라는 주문을 했더니 인사를 힘차게 해주셨는데 끝까지 이 분위기 이어주셔야 됩니다. 네. 아셨나요? 텐션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2부쯤 가면 끝에 가서 눈이 두 분 다 그 저 너머 어딘가를 자꾸 보고 계시더라고요. 월요병을 두 분도 월요병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없습니다. 없으세요? 저는 좀 있어요. 좀 있어요. 저는 그럴 이제 수 있죠. 아기와 함께 가족과 함께 이제 있다가 코인을 24시간 보셔서 그런 거 아니죠? 아니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일할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약간 좀 그런. 왜 직장인들이라면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정수 전문가님 왜 없으실까요? 혹시 일요일에도 일하시나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은데 저는 오히려 토요일보다 평일이 더 좋던데요? 그래요? 왜요? 주식과 결혼하셔서? 주식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죠. 주식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가 봐. 네, 영국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다면 나는 주식과 결혼한 한국에는 이정수 전문가가 있다. 알겠습니다. 좀 무섭네요. 아니, 왜냐하면 월요병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쳤더니 일요일에도 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좀 그거는 그 노동법에 좀 반하는 일이라 보고 껐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도 뭐 월요병을 겪는 분도 계시고 안 겪는 분도 계신데 두 분 다 주식에 대해서는 진심이시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장이 시작된 만큼 좀 본격적으로 2부도 텐션 업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전문위원님들 지금 개인전으로 포트폴리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얼마나 복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죠.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원익홀딩스, 원익머티리얼즈 현재 담겨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24.75%나 지금 현재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SK증권도 1%대, GKL도 2%대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고 있네요. 네, HDC 현대산업개발 지금 건설주인데 살짝 수익률이 현재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이주연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신건설 이미 목표가 달성했고 삼익THK도 수익률 챙겨갔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3%대 안정적인 수익률 움직이고 있네요. 다음 장 볼까요? 네, 안랩도 4.9%, CJENM도 10% 넘게 지금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가 모두 채워지면 어떠한 종목을 정리를 하든지 수익률을 챙겨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전문위원님들과 개인전을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편입이 좀 더 빠르게 스피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종목을 무조건 편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종목들이 저희가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보고 수익률이 좀 극대화된 종목들은 전략적으로 좀 빼시고 또 새롭게 편입하고 싶은 종목은 공격적으로 넣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개인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점을 잊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리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
들어오시면 자세한 종목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에 또 새롭게 오늘 편입이 될 히든 종목도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오프 더 레코드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이 힌트를 서로 보시다가 오늘 종목 둘 다 같은 종목 아니죠? 라고 할 정도로 좀 비슷한 업종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큰 범위에서 업종 힌트를 준다면 두 분 주실 수 있겠어요? 할머니 게임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할머니 게임이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할머니 게임을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치아가 보이면 안 되는 상태로 말을 해야 되는 거래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자신 말할 때 치아가 잘 안 보여 원래. 지금 보였대요. 지금 피디님이 원래 잘 안 보여. 원래 잘 안 보이세요? 원래 잘 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전달력이 떨어지니까 네,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해 큰 배리어를 힌트?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큰 업종 들으면 배리어로. 느낌이 오나요, 저희가? 제가 적어놓은 게 네, 이정수 전문가님 열심히 뭐였는지 찾고 계시고. 업종이라. 네, 업종 얘기하면 혹시 다 아나요? 업종 얘기하면 뭐 다 알지는 못하겠죠. 기계? 기계? 네. 너무 크다. 네, 기계. 너무 크네요. 이정수 전문가님은? 전 남북경협주. 테마를 이야기하셨어요. 남북 네. 경협주. 저도 거기에 들어가요. 진짜? 아니 그럼 지금 남북 경협주인데 기계로 조금 좁혀진 거고 네. 그렇죠. 여기는 남북 경협주라고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계는 아니고. 기계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기계, 논기계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도 좀 눈치가 빠른 분들은 종목명을 그냥 다 써서 채팅창에 도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오늘은 맞추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업종 힌트를 살짝 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좀 그 가닥을 잡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종목하고 불현듯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전략이 정확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공개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힌트 듣고 이 종목인 줄 알았는데 엉뚱한 거 매수하지 마시고요.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얻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짝 궁금증만 던져놓고 저희는 종목 진품 명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감정가를 새롭게 쓸지 함께 만나볼까요? 네, 신풍제약 올라왔고요. 무림페이퍼 올라왔고 오늘 핫했던 종목들 계속 보이네요. 현대위아, 삼성제약, 더존비즈온, 포메탈, 세원,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한국콜마, 네이버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사실 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이제 시간이 남으면 일부에서 좀 다루려고 했었던 게 코스피에 오늘 또 핫했던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네이버와 카카오 시총 3위를 이제 안착을 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가 장중에 잠깐 터치를 했었기 때문에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플랫폼 대기업이죠. 네이버와 카카오 두 개의 기업 중 어느 기업이 더 매력적이냐 이런 질문들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전 네이버가 굉장히 궁금한데 시청자분들이 접수해 주신 것 중에 네이버 혹시 감정가 새로 써주실 분 계실까요? 네이버 제가 감정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러면 감정을 받아볼 종목 네이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일단 제가 지난번에 한번 주유소에서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제 이 두 기업들 같은 경우는 먼 미래에는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제조업들보다는 시총 상위권에는 이제 서비스업들이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안 좋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가 앞으로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확장성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네,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3위를 다투는 처지잖아요. 조만간 네. 2위, 1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은 들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런 포텐셜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잠재력이 부분입니다. 있다. 네. 자, 일단 카카오나 네이버 둘 다 이제 국내 서비스업인데 보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요번에 야후 재팬이라고 일본에 야후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네, 야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없어졌죠. 네. 많이 없어졌는데 야후 재팬 일본에서는 야후가 아직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의 특성이 어떤 익숙한 것이 하나가 생겼을 때 잘 바꾸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동전을 쓰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야후라는 부분은 야후 재팬과 라인이 이제 합병을 하고 지홀딩스라는 이렇게 이제 지주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소프트뱅크의
뭐 자회사가 이제 야후 재팬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 근데 이 네이버 라인에 그 활동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가입자들이 1.6억 명, 네.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17개 이제 언어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다른 국가에서도 좀 사용을 하고 있지만 국내 서비스에 좀 한정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두 곳을 이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메신저 부분에서는 저는 라인이 좀 더 글로벌적인 성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 이제 G홀딩스를 이제 뭐 이렇게 뭐 진행을 하는 부분이 결국은 저는 나스닥에 상장을 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해요. 더 큰 시장을 향해. 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의 이제 손정희 회장이 잘하는 부분이 네. 어떤 벤처 기업들을 투자를 해서 결국은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면서 이제 익스잇을 하는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 가치 측면에서 그런 이슈적인 부분도 있고 상장됐을 때 기업 가치가 뭐 고스란히 이제 네이버에 좀 이렇게 부각이 된다고 하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요번에 네이버에서 투자를 한 회사 중에 네.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데 네. 디디 추잉이라고 한대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요게 나스닥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여기서 또 크게 투자 성공을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또 진행이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나스닥 상장하는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 네. 네이버 웹툰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네, 네이버 웹툰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미국의 그 소설 이렇게 하는 그 업체랑 이렇게 합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합병 허가가 났고요. 네. 합병 진행 중인데 왓패드? 네, 맞아요. 왓패드. 네. 아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왓패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네. 왓패드에 또 그 가입자 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이제 왓패드를 이제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이 굉장한 IP를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요걸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고 미국에서의 그 영화 뭐 아니면 우리 이제 마블 영화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웹툰들이나 소설의 이제 IP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미디어 컨텐츠들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봤는데 네. 아마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네이버 주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좀 확장성을 가지고 이렇게 커진다고 하면 네이버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성은 높다라고 생각되고 국내적인 부분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카카오가 좀 더 그러니까. 강하다라고 생각은 네. 드는데 뭐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뭐 이커머스 쪽으로 또 생각했을 때 결코 네이버가 뒤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충분히 이런 글로벌적인 기업으로 좀 네이버 거듭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네이버가 좀 더 카카오보다는 충분히 더 시총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네, 사실 카카오가 이제 장중 한때 시총 3위를 찍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카카오인데 네. 이제 국외로 봤을 때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 네이버가 아무래도 평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서 정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둘 다 이제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봤을 때 사실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기술 성장주들은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려고 투자하기보다는 더 미래를 보고 네. 가치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자꾸 카카오랑 네이버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저도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다가 네. 이정수 전문위원께서 진짜 지금 명답을 주셨는데 네. 둘 다 사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으면요. 둘 다 너무 비싸잖아요. 아유 뭐 있는 걸 쪼개서 반반 사면 아,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뭐 반반 사면 움직일 때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아, 또.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사실 주가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카카오가 뭐 신고가 흐름으로 종가 기준으로 네. 지금 굉장히 상으로 더 많이 떠 있죠. 네, 굉장히 이제 잘 가고 있어요. 저는 강한 종목이 더 잘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시총 상위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카카오가 더 잘 갈 것 같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네이버는 올라가려고 하면 저항 라인들이 계속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카카오보다는 좀 강하게 치고 못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생각 들지만 어찌됐든 네.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네이버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38만 7천 원이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요거를 이제 매수를 한다 그러면 38만 원이나 38만 2천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접근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인 감정가 뭐 한 40만 원 정도, 전고점 정도, 저항 라인 정도까지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주가가 이제 막 큰 폭으로 한번 이렇게 크게 밀린다 하면 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네, 진입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자리는 제 생각에는 뭐 그 정도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돌파할 때 거래량 흐름들을 좀 체크하면서 추가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다 생각되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네이버.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의 경쟁이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이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진품 명품 네이버였습니다. 매수가는 나 같으면 38만 2천 원 라인에서는 가능하겠다.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고 단기 감정가로 40만 원 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한 줄 정리해 볼까요? 먼 미래에 나 말고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종목, 대한민국 시총 1위를 바라보는 종목 네이버. 앞으로 성장성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세대의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좀 물려주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다음 세대에 더 기대되는 네이버와 카카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감정 받아볼 종목 한국콜마네요. 한국콜마 혹시 감정해 주실 분 누구실까요? 제가 한국콜마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이제 화장품 섹터들 이제 보실 때가 됐죠. 왜냐면은 작년에서도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온다 그랬었는데 결국은 안 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은 분명히 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중국인 뭐 관광객들이 이제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화장품들의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왜냐면은 여자분들이 마스크를 썼으니까 화장을 안 해도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당연히 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기대감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벌써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뭐 한국콜마뿐만 아니라 뭐 코리아나 등등 이미 벌써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백신 접종의 확대에 따른 화장품 수요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남아 있고, 그다음에 소비 지표들도 역대 최고치 최근에 기사들 나왔던 부분들, 그다음에 보복 소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고요. 그다음에 백신 여건으로 인해서 해외 중국 여행객들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은 소비주들은 다시 한 번 더 올려치면서 한국콜마 기준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차트도 바닥권역에서 돌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시가총액은 대략 한 1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서 실적들이 참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작년에서 이제 저도 이제 몰랐다가 올해 3월 달인가요? 그때 2월 달인가 3월 달에 홈쇼핑을 봤는데 마데카 크림을 팔더라고요. 마데카 크림을 파는데 그게 무지막지하게 팔린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작년에 되게 많이 팔렸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데카 크림, 과거에서도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마데카솔을 많이 사갔습니다. 그게 피부에 좋다 그래가지고 한때 마데카솔이 그 약으로 쓰는 거 있죠. 그 연고를 많이 사재기를 해가지고 마데카솔 때문에 이제 그 동국 제약이 한번 움직인 적이 있는데 마데카 크림이 나왔다라고 해갖고 한번 사봤어요. 사봤는데 거기 보면은 동국제약이 있고 그 유통하는 회사가 바로 한국칼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또 이번에 또 중국인들이 또 많이 와서 또 마데카 크림 또 많이 또 사가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화장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래서 뭐 화장품 관련주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중국인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 다 움직일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에 그 댓글들을 다 봤어요. 저도 구매하기 전에 봤는데
다들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발라봤는데 그냥 나쁘지는 않은데 뭐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데카 크림 관련주인 그 한국콜마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종가상으로 65,000원인데 만약에 내일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은 65,000원에서 조정받을 때마다 57,000원대까지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치를 말씀드리면 정고점 자리 62,000원 한 5% 정도 될 거야. 3에서 5% 정도 수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소비주 순환매 계속 화장품도 계속 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거조 돌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정받으면 공략해볼 만한 나쁘지 않은 괜찮은 종목으로 좀 보입니다. 네, 소비주 이야기를 또 계속 해주시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골랐던 한국 콜마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주이기도 하고 중국 관련주이기도 하죠. 한국 콜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콜마였습니다. 매수가는 65,000원에서 57,000원 밴드를 제시를 해주셨고 단기 감정가는 6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코멘트 들어볼까요? 네, 소비주 안에서 순환매는 계속될 것이다.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 한국콜마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혹시나 관련된 소비주 안에서 순환매를 공략하실 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감정 받아볼 종목 만나볼까요? 네, 포메탈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포메탈이라는 종목 어떤 분이 감정해 주실까요? 네. 그런가요? 네, 아마도 그런 것 같네요. 제가 강한 느낌이 감정할게요. 왔어요. 자, 네. 포메탈. 자, 자동차 부품주이면서도 이게 이제 종합 단조 정밀 기계 부품 생산 업체인데 아, 뭐 하는 회사인가요? 네. 그러니까 뭐 자동차에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쇠덩이인데 샤프트라든지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렵죠, 그렇죠? 네. 샤프트 이렇게 자동차 바퀴를 잡아주는 뭐 쇠덩이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이제 뭐 탱크에 들어가는 이거 방위 산업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탱크에 들어가는 이제 전차에 들어가는 뭐 톱니 같은 그런 이제 부품 같은 것들을 네. 생산하는데 이게 자동차도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나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이음새 부분을 들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이게 뼈대 같은 이 연결고리 같은 부분들을 이제 생산하는데 이게 로봇, 풍력 관련주, 방위산업, 농기계 등등 그래서 이게 농업 엮여 있는 게 많네요. 네, 그래요. 네네. 그래서 농업 테마에도 들어가고요, 방위산업 테마에도 들어가고 풍력주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들어가는 회사인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항공기 착륙 장치 주요 부품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항공 산업들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기술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사로도 많이 보고 있죠.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뭐 잠수함이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잘 만들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뭐 잠수함도 이제 잘 만들고요. 뭐 전차뿐만 아니라 뭐 미사일, 뭐 공대지 미사일부터 해서 뭐 다 지금 다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비행기까지도 이제는 전투기까지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그러니까 항공주 아니고 방위산업 관련주들도 나중에서는 테마가 좀 강하게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테마들이 강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쪽에 이제 엮여 있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이제 패턴주의인데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제가 농업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올 거라고 아까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포메탈은 강한 제가 보고 있는 이제 농업 관련주 쪽은 비료라든지 뭐 사료라든지 아니면 곡물 이쪽 위주로의 이제 흐름이 강할 걸 예상을 하는 거고 이쪽은 그냥 엮이는 부분들인데 엮이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도 최근에 수소차, 전기차도 움직였듯이 얼마든지 엮이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도 얼마든지 풍력주로도 엮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엮일 게 많아요. 엮일 게 많다라는 거는 올라가고 싶을 때 얼마든지 거래에 실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뭐 거래량을 봐서는 우상향으로 계속 한 번 정도는 치고 가는 그래서 정고점 자리를 한번 치고 가면은 일단 목표 가격을 말씀드리면 대략 지금 오늘 종가가 5,200원이죠. 네. 그러면은 한 5,500원 정도의 바로 앞에 있는 단기적인 한 목표가 한 7% 정도 나오네요. 한 7% 정도의 목표치를 보면서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가격부터 해서 5,000원까지 밀리면은 뭐 이런 종목들 한번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한번 팔아는 그런 뭐 간단한 매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 플러스 농기계 풍력 관련주인 포메탈 제가 감정하기에는
매매로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테마주가 가능한 포메탈이라는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종목 진품 명품 세 번째 주인공 포메탈이었습니다. 매수가는 5,200원에서 5,000원 라인 이 밴드를 구간을 제시를 해주셨고 단기 감정가로 5,5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자동차 부품, 농기계, 뭐 풍력 여러 가지 테마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매매적인 관점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감정가 5,500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감정 받아볼 주인공 볼까요? 네, 무림페이퍼 이름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왠지 이주연 전문가님 오늘 또 재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강한 느낌이 왔어요. 네. 무림페이퍼 봐주시죠. 자, 뭐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오늘 보시면 일단 차트 먼저 봅시다. 자, 무림페이퍼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좀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지금 일봉상의 흐름 굉장히 이제 수렴을 잘 해가다가 시가부터 이제 저항 자리를 돌파하면서 이제 강하게 올려쳤고 거래량도 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좀 장기적인 이 하락 트렌드 상단에 좀 주가가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저항대를 좀 돌파해 주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오늘 거래량이 좀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만약 여기서 급등하는 흐름이 더 나온다 그러면 추격하기보다는 일단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PBR로 따졌을 때 0.3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이제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1,600억밖에 안 돼요. 지금 자본은 한 6,300억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지주들이 이 목재나 재지 관련주들이 뭐 시장에서 막 뭐 대단한 이슈가 붙는다든지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게 되면 2018년도에 1,200억 그리고 2019년도에 688억 그리고 2020년도 작년이죠. 270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눈에 보이게끔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딱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주가 뭐 흐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그러냐 하면 사실 주가는 그렇게 크게 막 달라지진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평가되어 있던 뭐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1분기에도 적자 기록하면서 뭐 마이너스 한 98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2분기 때 뭐 실적 적자폭을 좀 줄이면서 뭐 이렇게 괜찮아질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적자 지속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펄프 값이 뭐 사상 최대치고 목재 가격이 일단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펄프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자재 가격 급등하는 부분에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 효과로 상품 가격들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무림페이퍼에서 내는 이런 상품들로 좀 가격 전가된다 하고 하면 매출이라든지 이런 영업이익은 좀 더 개선될 여지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뭐 단기적인 이슈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주봉을 봤을 때, 주봉이나 이제 월봉을 봤을 때는 전고점 저항 자리를 뚫어버리면 좀 상당히 시세가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근데 추격을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여기서 한 차례 정도 강하게 눌림이 내려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 그래서 만약 저는 매수 안 하겠지만 이 종목은 거래 대금도 많이 나오고 뭐 오늘 상가 갖다 풀렸다 했기 때문에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만약 매수를 한다면 한 뭐 3,600원 정도, 3,605원 뭐 그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것 같고요. 뭐 이 지금 양봉의 한 중심 정도 되는 가격대인데 그리고 감정가는 뭐 일단 여기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
한 4,700원 정도까지는 뭐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한 4,700원 정도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트레이딩이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충분히 더 나와주고 저점 구간에서 공략을 하든지 아니면 뭐 한 며칠 정도 좀 지켜보시는 관점으로 재지 관련 섹터들 보신다면 아마 저점 구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오늘 급등이 나왔던 제재 관련주 중에서 무림페이퍼가 마지막 감정가를 받을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감정가 4,700원 정도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급등했던 무림페이퍼이니만큼 여러분들 감정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프 그리고 상품 가격 상승으로 실적 개선은 쭉 이어질 듯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는 히든 종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힌트를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일단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부터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우리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입니다. 시청자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이미 접수를 했는데요. 기존 종목들을 모두 정리를 시켜드리고 저희 위원님들의 종목으로 포트를 운영합니다. 종목은 최대 8개까지 포트에 편입이 가능하고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가 터치가 되면 포트에서 제외됩니다.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요. 주유소 노란톡에서 편입 종목명과 전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복구 후에는 전문가 개인 포트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나 복구가 됐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 36만 8천 원 라인선 현재 복구가 된 모습입니다. 이주연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볼까요? 네, 지금 현재 복구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누가 먼저 복구를 할 수 있을지 치열한 개인전 지속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개의 제한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잘 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살짝 부진한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빠르게 복구를 시켜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니만큼 오늘의 히든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두 분께서 아까 힌트를 서로 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서로 두 분 모르시다가 좀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목이군요 하고 두 분은 좀 공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남북 경협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두 분 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좀 좁혀서 생각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이정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지 힌트를 첫 번째 힌트 바로 알려주실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큰 아주 작은 힌트였고 큰 업종 정도만 분류를 한 거였고 그럼 남북 경협주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뭔가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주신 거겠죠? 일단 첫 번째 힌트가 아까 다시 또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남북 경협주로 자주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철도주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뭐 이왕 얘기한 거 두 번째 힌트까지 그대로 그냥 말씀드릴까요? 그럴까요? 네네. 그래서 두 번째 힌트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전문 업체입니다. 남북 경협인데 그중에 철도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답을 유추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때 그닥 그렇게 여러 개 있지도 않아요. 그래도 저는 꼭 여러 개 오지선다를 주면 그냥 답을 네이버에 막 피가 검색하면은 그냥 하나 정도 딱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철도, 다들 바쁘시겠네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전문 업체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라고 하면 아까 또 이슈를 또 설명해 주셨지만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백신을 원하면 우리는 충분히 줄 의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또 나왔고 그럼 분명히 경협주들 움직일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철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감이 오는 분들은 빠르게 좀 답을 맞추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주연 전문가님도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너무 많은 걸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어요. 남북 경협주고 기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기계는 또 찾다 보면 여러 가지니까. 그렇죠. 아까 포메탈도 기계였고. 그렇죠. 맞네요. 아까 감정가를 썼던 포메탈도. 네. 그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뭘까요? 일단
남북 경협 관련돼서도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요. 예전에 이제 남북 경협주로 움직였던 그런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제 이게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선박용 엔진 된 거기에 이제 기어, 그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용 기어, 풍력 발전용 네, 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터보 컴프레서 기어. 그러니까 기어가 많이 들어가요, 그죠? 기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렇게 이제 선박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풍력 발전이라든지 터보 컴프레셔 같은 기어를 좀 만드는 그래서 공작 기계 쪽에 이제 이렇게 좀 특화된 기계 관련 주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요 터보 컴프레셔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좀 독보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해서 이제 조금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 네. 사실 오늘 보면 이제 좀 남북 경협 관련주들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신을 뭐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인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이렇게 임기가 이제 한 9개월 정도 내년 3월 9일이면 우리 대선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히 지금 정부에서 뭐 5년간 잘한 일들이 많기는 한데요. 뭔가 이렇게 뭔가 딱 손에 꼽을 만한 뭔가 어떤 치적이라고 할 만한 뭔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벤트 차원에서요? 아니 이벤트 네네. 차원이라기보다는 네네. 이제 왜 어떤 정부가 있었을 때 우리는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하고 자랑을 할 수 있는 내놓고 자랑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네. 딱히 지금 뭔가 막 딱 떠오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근데 위험한 발언인데요. 아니 잘 하신 방역도 잘했고 그렇죠. 뭐 잘한 부분들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이제 뭔가 큰 성과를 뭔가 낸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약간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만한 좀 그런 게 필요한 시기인 그러니까 거죠. 뭔가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2% 부족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그동안 임기 한 4년 동안에 가장 네.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이 뭐냐 하면 남북 관계죠. 북한과 네. 남한과의 관계잖아요. 전쟁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화해 모드를 잘 이제 이끌어 온 거에 대한 결실을 맺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뭐 한국과 미국만의 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미국도 껴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정상회담을 이제 진행하면서 아마 이야기들이 많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이런 남북 관계를 좀 풀어가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지금 정권이 내려올 때는 우리는 그래도 지금 이러한 일을 해냈다. 이제 남과 북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그렇죠. 교두보 다리를 하나 만들었다라는 그런 거를 하나를 딱 이렇게 내비치기 위해서 이게 바로 K-백신? 뭐 K-백신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백신에 국한됐다라기보다는 네네. 이제 뭐 사실 우리가 비료 같은 거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잘 된다 하면 뭐 철도 유라시아 철도 이야기들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남북 간의 이런 관계 개선에 좀 더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크게 성과를 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쪽을 진행할 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대선은 할 거고. 그렇죠. 그 전 안에 데드라인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과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그렇죠. 또 네. 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뭐 농업이라든지 철도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이번에 이제 백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남북 경협주 관련주들은
모멘텀이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되겠고 네, 우리가 남북 경협주를 봐야 되는 이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럼 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인가요? 그런 관점으로 네.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종목도 네. 어, 그 자리에 잘 보셔야 들어가 된다. 아까 첫 번째 포인트. 이렇게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그래서 두 분이 다 이 관련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아주 탄탄한 뭐랄까요 기초 설명 감사합니다.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까 이종수 전문가님이 두 번째 포인트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이주연 전문가님도 두 번째 포인트까지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그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좀 핫한 기업이에요. 어디죠? 두산 인프라코어. 핫하네요. 네. 최근에 막 정말 강하게 올랐죠. 네. 그리고 현대로템, 그리고 현대위아. 그래서 이제 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쪽이 될 거고요. 두산 네. 인프라코어 쪽은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된 건설 중장비 관련된 부분이고 현대로템은 뭐 철도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네네. 제가 첫 번째 포인트 말씀드렸던 그런 기계적인 부분들이, 부품들이 네. 다 들어가는 그런 회사고 이렇게 이제 좀 국내 좀 큰 기업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매출과 뭐 대단하게 큰 매출과 영업이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빵빵한 고객사를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기업이라서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종목명은 방송 말미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두 분의 종목 각각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과연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을 맞추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 포인트이기 때문에 댓글창에 제가 일부러 보고 있지 않습니다. 종목명이 나와서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될까 봐 보고 있지 않은데 들어오셔서 이렇게 함께 맞춰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투자 포인트만을 각각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정수 전문가님, 철도 관련 남북 경협주라고 하셨는데 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뭐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이제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그다음에 10조 스마트 철도 수혜 관련주로 엮였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모멘텀은 가지고는 있는 건 맞지만 아무래도 이 철도 관련주들은 그것도 그거지만 남북경협주 엮여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율주행 차로 인해 가지고 뭐 도로도 이제 뭐 개편하고 이런 부분들 이제 얘기 나올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철도도 스마트 철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미래를 볼 때에서도 분명히 뭔가 그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 관련주 쪽이 바로 철도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수혜주로 엮일 수 있는데 뭐니 해도 남북경협주를 엮여주는 게 가장 화끈하게 움직여줍니다. 과거에서도 뭐 아난티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현대엘리베이터, 뭐 현대건설 마찬가지 남북경협주 엮일 때에서 그 대형주들이 아주 세게 강하게 한번 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보니까 최근에서 현대로템 강하게 움직여주죠. 그 현대로템도 보면은 3월 달에서 횡보를 계속 쭉 하다가 이제 좀 움직여주는데 얘네들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차트를 봐도요,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2조 7천억짜리 종목인데요. 이거 19,000원대 있을 때에서 아침에 실전 매매 정도에서 19,000원대에서 추천했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한 35%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바닥에 있는 거라 이거 상당히 좀 오래 긴 시간 동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북경협주 한번 움직이면은 뭐 못 말릴 정도로 한번 강하게 좀 세게 움직여주는데 아마 현대로템이 철도 쪽으로 이끌어주면서 아마 요거 힌트를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또 점수를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데는 또 노란톡방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남북경협주들이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조만간에 높아 보였기 때문에 이거를 네. 가지고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잘 챙겨 가셔서 시장 박스권일 때 원래 테마주 잘 움직이잖아요. 이제 이때쯤 움직일 때가 됐고 사실은 작년에서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움직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의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이제 대화가 오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진전이 되질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서는 백신을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화를 하자는 얘기고 북한도 거절하지 않겠죠. 그렇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서는 기대감에.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뭔가 진전이 돼서 뭔가 잘 된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네. 되든 안 되든 기대감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챙겨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남북 관계에도 좀 봄이 오는 것일지 앞으로 좀 그것도 챙겨보시면서 어찌됐든 다 내년에 대선은 이루어질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분명 정부가 액션을 취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서 남북 경협주 두 분 다 준비해 주신 데 의의가 큰 것 같습니다. 자, 이주연 전문가님 마지막 투자 포인트 남겨두고 있는데 자, 그럼 마지막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뭐 이거 얘기해 드리면 아마 좀 금방 찾으실 것 같은데. 아, 난이도 조절을 두 분 다 해주셔야 돼요. 네. 네, 금방 찾으실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고속철도 관련돼서 이제 현대코퍼레이션에서 이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이제 요 관련주가 급등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현대 로템도 이제 요 당시에 주가가 이제 한 차례 급등을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런 철도 관련주로 좀 부각이 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뭐 국가 철도망 얘기 나오고 막 이러길래 이거 같은 종목 아니야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두 깜짝 텔레파시가 통한 줄 놀랐었는데 알았어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철도 관련주로도 이렇게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고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 굉장히 소형주입니다. 아, 소형주다. 네. 아하, 알겠습니다. 다 알려드렸어요. 아니, 그랬는데도 종목명이 잘 안 떠오르면 저는 아직 멀은 건가요? 노란 톡방으로 오셔요. 아, 알겠습니다. 저도 노란 톡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저 도하나처럼 종목명이 떠오르지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 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두 분의 기대 수익률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종목이 왜냐면 노란 톡에 들어오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뭐 별로 안 나요. 그러면 굳이 뭐 모르고 말지 이럴까 봐 기대 수익률이나 뭐 가격 전략을 조금이라도 주실 수 있다면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요? 네, 기대 수익률.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봤어요 한번. 지금도 그게 나오나 안 나오나를 봤는데 네. 여러분들 차트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바로 느낄 아니까요. 테니까. 네. 이렇게 그림을 쭉 그으면 N자 목표치나 전고점 목표치를 크게 그리면요 100% 나와요. 물론 그거 무조건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대 수익률이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의 목표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달리면 예전에도 그렇게 갔던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끼가 있는 종목들이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서 기대 수익률 100% 적어내도록 하겠습니다. I wish 100%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나는 원한다 100%를. 기대 수익률은 기대해볼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죠? 1000% 적으려다가 100% 적었으니까 아, 네. 많이 그래도 많이 줄였습니다. 네, 덜어낸 거네요. 그렇죠. 다행이다. 네. 그 이주연 전문가님은 똑같이 100%안 돼요. 아니요, 저는 이제 일단 기대 수익률 자체 이제 100%가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아, 팟서블 가능하다. 네, 가능한데 이게 네. 가능하려고 하면 이제 남북 경협 관련돼서 뭔가 엮여서 크게 터지든지 아니면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확 오르면서 따라서 이제 엮여서 가든지 막 이런- 포옹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나면 그러면 네,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제 뭐 그런 뭐 다시 이제 또 저기 판문점에서 이제 네, 왔다리 넘어서고, 갔다리 네.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풍력 발전 기업 아까 전에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터지게 되면 또 한번 움직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제가 모르는 거니까 일단 뭐 시나리오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기술적인 저항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뭐 한 15%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이라도 현실적인 기대 수익률을 이야기해 주셔서 아니, 장이 좋기 100%가 때문에. 안 간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게 좀 마음 한켠이 갑자기 안심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장이 좋을 때는요. 네. 이게 20% 갈 것도 50% 가고 50% 가고 100% 가기 때문에 네. 나중에 장이 안 좋을 때선 저는 기대 수익률 다 2%로 다 줄일 겁니다. 제가 노란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기대 수익률까지 들어봤습니다. 뭐 100%든 200%든 300%든 우리 전문가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종목들 다 수익률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지는 주유소 3부에서는
종목 상담 진행됩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이고요. 이정수 전문가님과 이주연 전문가님과 나는 주말에도 함께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전문가님들 이 스튜디오로 나오셔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강연회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요. 오늘 강연회를 위해서 해주시는 내용들 살짝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토요일 날 어디 가지 마시고 날도 더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제대로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위원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